네, 안녕하세요. 어, 2시간을 녹음한 게 그냥 다 날라갔네요. 예.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녹음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늦게 이번 주는 좀 강의 자료가 좀 올라가게 됐네요. 네. 그래서 이번 주는 2시간 동안 녹음했다가 다시 녹음하니까 그냥 스트레스가 좀 쌓이는데 그래도 최대한 해봅시다. 그래서 프로토콜 레이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모델 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루게 될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봤던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네트워크 인터넷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구성 요소들이 있죠. 굉장히 많은 구성 요소들이 있고 이러한 구성 요소를 본 호스트들도 있고 IP 주소가 있는 기계들을 호스트라고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라우터 그리고 무선, 유선 등의 미디어들이 있었죠. 그다음에 액세스 네트워크에 ADSL도 있었고 케이블 TV 네트워크도 있었고 그다음에 와이파이 4G, 5G, LTE 그다음에 선 중에서는 구리선 동시로 케이블 광 케이블, 그죠? 파이브 케이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고 또 애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매일매일 쓰는 사파리 웹 브라우저라든가 크롬 웹 브라우저, 카카오톡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매일매일 쓰는 인터넷 뱅킹 앱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진을 찍고 교환하는 앱이라든지 위치를 추적하는 앱이라든지 이메일을 주고받는 앱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이 있고 그다음에 프로토콜, 그렇죠? 프로토콜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휴대폰부터 시작해서 태블릿, PC, 서버, 대형 서버,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의 조합인데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 얘네들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조직적으로 구성을 한다는 얘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두 번째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설명이 조금 더 깨끗하게 되는 느낌이 드네요. 예. 어쩌면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 서버나 아니면 카카오톡 같은 앱을 하나 만든다고 칩시다. 카카오 택시 같은 거. 근데 카카오 택시 같은 앱을 예를 들어서 만들었다고 치고 여러분들 처음으로 만들고 근데 그 카카오 택시라는 앱을 만들 때 사용하는 수많은 그 앱에 사용하는 수많은 모듈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접근했을 때는 와이파이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쓰고 그다음에 와이파이는 없고 4G나 5G가 있을 때는 5G를 쓰고 그죠? 선택적으로 쓰고 그다음에 유선 네트워크에서 PC에서 그 카카오톡 같은 앱을 쓸 때는 유선보다는 주로 이제 이더넷 같은 걸 쓸 거고 구리선이 물려 있는 데서는 구리선 그다음에 5가 물려 있을 때는 광맥이 물려 있을 때는 5선 그다음에 한국이 라우터, 중국이 라우터, 미국이 라우터 그다음에 기계가 휴대폰이든지 안드로이드 폰이든지 아이폰이든지 다양한 환경이 있죠. 다양한 환경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이나 그런 앱을 만들 때 와이파이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부분 그 부분을 처리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 거죠. LTE로 전송을 할 건지 이더넷으로 전송을 할 건지 미국으로 갈 건지 일본으로 갈 건지 영국으로 갈 건지 그다음에 단말기는 안드로이드도 버전이 어쩌고 iOS가 버전이 11대 어쩌고 13일째 어쩌고 그다음에 윈도우일 때는 어떻고 우분투일 때는 어떻고 이런 거를 다 일일이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에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할 때 그런 걸 다 고려를 하고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은 다 처리해주는 소프트가 따로 있고
여러분들은 그 카카오톡에서 그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TCP 그 사용하는 그 소켓 API, 그죠? 그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에서 함수 몇 개 부르고 그냥 헤더 파일 뭐 그 .h 하나 쓰고 관련되는 .h 하나 쓰고 네트워크 관련된 함수, 그다음에 뭐 소켓 열고 소켓 오픈하고 그 소켓의 특성을 뭐 TCP로 지정을 하고 UDP로 지정을 하고 그냥 데이터 넣어주면은 알아서 그냥 밑에 그 뭐 와이프 기계가 아이폰이면은 그냥 아이폰 가는 대로, 그다음에 네트워크에 와이파이가 물려 있으면 와이파이 가고 그냥 나머지는 다 그냥 알아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이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가 훨씬 편하게 개발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아니면은 앱 하나 개발할 때마다 이 얘네들을 전부 다 그 앱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이 다 만져줘야 되고, 왜냐면 그 소프트웨어들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이. 그다음에 뭔가 그럴 때마다 앱은 똑같아 있는데 이 모바일 휴대폰의 안드로이드 OS나 iOS가 버전업 될 때마다 소프트웨어를 일일이 다 그 모듈을 만져줘야 된다. 환장하죠. 그렇게 되면은 그 실제로 굉장히 사실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은 앱 개발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있는 거는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쓰고, 그다음에 쓰다가 또 예를 들어서 뭐 4G를 쓰다가 5G가 나오고 6G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어, 그, 뭐 퍼밍을 하더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고 가능하다고 하면 그게 뭐 칩셋이 따로 필요하지 않는, 그러면은 그냥 소프트웨어에서는 그냥 5G 쓸 때는 5G 쓰고 6 있을 때는 6 쓰고 7G 있으면 7G 쓰고 그런 식으로 그냥 가져다 쓸 수 있게 레고처럼, 그죠? 이 벽돌을 맞추어서 하나의 그 완성된 시스템을 만들고, 다음에 그 4G, 5G, 6G가 개발되면 그냥 그 부분만 갖다 끼우고, 뭐 웹이나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뭔가 여러분들이 새로운 무슨 엑스톡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새로운 톡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그냥 그것만 갖다 끼우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려면은 전체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느냐 라는 질문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 전체 이거를 어떻게 구조를 만들어야 할까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컴퓨터 네트워크 연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 중, 이 과목에서 배우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 인터넷, 컴퓨터 네트워크라는 게 이렇게 많은 구성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냐, 유기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느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뭐 정보 처리 기사 시험을 칠 때라든가 아니면 어딘가에서 뭐 네트워크 관련된 시험을 칠 때라든가, 네트워크 제대로 배웠나 안 배웠나를 사람들이 평가하고자 할 때, 뭐 면접 같은 데라든가 그럴 때 반드시 물어보는 필수적인 그런 단원이고, 아마 이번 그 네트워크 강의 중에서 뭐 딱 하나만, 뭐 많은 걸 배우게 되는데 딱 하나만 알아야 할 것이라고 치면은 물론 이것만 또 따로 떼서 아는 거는 별 의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의논을 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비행기를 탈 때 여러 가지 스텝을 거치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전송이 되는 객체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이 여기에서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뭐 인천공항이라고 치고, 그다음에 여기가 뭐 뉴욕 JFK 공항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전송돼야 될 데이터 자체는 사람이에요. 사람 한 명 또는 사람 뭐 몇백 명,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비행기를 쭉 타고 도착을 하는 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거를 애널로지라고 할까요?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www.naver.com 이라는 서버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홈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를 보내주세요 하고 그 데이터를 딱 보내면은 따라서 naver.com의 웹 서버에 도착을 하죠. 첫 번째 페이지를 보내주세요. 메인 페이지를 보내주세요. 요청이 갑니다. 그러면 요청이 가고 나면은 쭉 또 이렇게 오겠죠. 근데 실제로 가는 전송하고자 하는 패킷은 데이터는 여기서 이렇게 전송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비행기 표를 탈 때도 보면은 이러한 스텝을 거치는 거죠. 일련의 스텝을 거치는데 뭐 티켓을 사고 그죠? 그 다음에 공항에 도착해서 수화물을 체크인을 합니다. 수화물을 보내는 거죠. 무거운 수화물들을 비행기 화물칸에 실어서 보내는 거고 그 다음에 출입국 수속을 합니다. 하고 뭐 면세점에 가서 뭐 이것저것 사고 그 다음에 활주로를 이륙을 한 다음에 이제 그 항공 경로를 비행기가 쭉 따라가겠죠. 그래서 뭐 갈 때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 갈 때는 주로 이제 북극 쪽을 이제 거쳐서 어, 북극 쪽을 이렇게 살짝 건너가지고 알래스카를 거쳐서 뭐 미국의 예를 들어서 시카고 오헤어나 아니면은 조지 아틀란타 그쪽을 지나서 뭐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서 가고 있는데 그래서 간 다음에 뉴욕 JFK 공항에 도착을 하고 활주로를 내리고 그다음에 입국 게이트 입국 심사를 거치고 난 다음에 수화물을 찾고 이제 그 공항 게이트를 나가면서 뭐 이번 여행은 좋았네. 너무 힘들어서 피곤했네. 블라블라 하고 지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이러한 스텝들을 거쳐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보면은 사람이 티켓을 사고 공항에 도착하고 공항을 나가고 그다음에 같이 왔다 갔다 하는 수화물을 체크인하고 수화물을 찾고 출국 신고를 하고 입국 신고를 하고 활주로를 이륙을 하고 착륙을 하고 그다음에 사이에 있는 부분은 계속 뭐 북극쪽 항로로 갈 거냐 아니면 기상이 안 좋으면은 예를 들어 태평양 쪽 항로로 갈 거냐 그다음에 서부도 뭐 샌프란시스코 쪽을 거쳐서 갈 거냐 아니면 항로가 안 좋으면 그 밑에 쪽을 뭐 LA나 이쪽을 거쳐서 갈 거냐 이런 그 항로 라우팅이 하는 거는 그 비행기가 안에서 그냥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인터넷 코어가 하는 부분인 거죠. 코어가 하는 부분이고 엣지에서 일어나는 부분은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 들어가고 나오고 티켓을 사고 나오고 수화물을 보내고 받고 그다음에 출국을 하고 입국을 하고 활주로 이렇게 1대1로 대응하는 뭔가 이 모듈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각 공항에서 또는 사람들이 이제 각 사람이 티켓을 사고 공항에 도착을 해서 비행기에 도착해서 비행기에 타고 비행기가 이륙할 때까지 거치는 일들이 있고 도착을 했을 때 거치는 일들이 있고 근데 가운데는 그냥 뭐 사람이 별도로 이렇게 하는 일은 없고 그냥 경로 선정만 하는 거죠. 라우팅. 그래서 이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보면은 여기서 티켓팅 하는 부분이 있고 수화물 체킹하는 부분 출국 입국하는 심사하는 부분 활주로 이륙하고 뭐 착륙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부분은 그 경로 설정하고 라우팅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비행기를 거쳐서 여행을 할 때도 그렇지만은 각각의 이거를 계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각의 계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각각의 층마다 하는 서비스가 있는 거죠. 티켓팅 서비스,
수화물 패키징 서비스, 출입국 서비스, 이착륙 서비스, 그다음에 그 경로 설정, 다 비행기가 실제로 패키지 날아가는 이런 그 서비스가 있어서 그래서 각각의 서비스는 그 밑에 있는 서비스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 요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이런 식으로 그 레이어를 구성을 하면은 뭐 이렇게 항공 여행의 그 구조가 일목요연하게 들어오죠. 방금 전에 일목요연하게 들어옵니다. 일목요연하게 들어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듈들 그러니까 티켓팅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수화물 체킹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당신이 어느 단계에 출국을 하고 입국을 할 때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를 단계적으로 잘 보여주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티켓팅을 하고 공항에 도착해서 수화물을 갖다 놓고 출국 심사를 받고 그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 비행기가 활주로 이륙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는 해야 될 일은 없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중간중간에 그냥 그 라우팅을 하는 경로에서 그냥 비행기 조종사하고 그 지상에 있는 관제탑들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일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는 뭐 활주로를 착륙을 하고 그 다음에 입국 심사를 받고 그 다음에 수화물을 찾아서 공항 밖으로 나간다. 세관 신고를 하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이 뭐라 그럴까 뭐 그 여행을 할 때의 그 수속을 간단하게 보여주는 거죠. 간단하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각각의 그 서비스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일련의 작업들 이렇게 그 연관된 작업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사실 혼자서 아무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서 그 생판 처음 자기가 티켓팅을 해서 아무 도움도 받지 않고 자기가 수화물을 들고 뭐 항공사를 가서 게이트를 찾아가고 출국 심사를 받고 게이트를 찾아가서 비행기를 타고 자기 좌석을 찾고 굉장히 힘들죠 사실. 생판 처음 해보고 부모님이나 친구의 가이드를 하나도 받지 않고 완전 자기가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면 별로 그렇게 간단한 시스템은 아닙니다. 근데 아까 전같이 그렇게 그 계층 구조로 해놓으면은 비행기 여행을 한 번도 항공 여행을 한 번도 안 해본 친구도 그냥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는 감 생기는 거죠. 음. 그래서 뭔가 복잡한 그 시스템을 하나의 그 그림으로 엮어서 모델로 엮어서 그 보여주기에 굉장히 그 이해하기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티켓팅하는 시스템이 티켓을 사는 시스템이 예전에는 뭐 공항에 가서 또는 전화로 예약을 했다고 하면은 뭐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바뀌면은 인터넷으로 온라인을 그냥 티켓팅만 온라인으로 하면 되고 그다음에 뭐 출입국 수속도 요즘은 보면 전자여권이나 아니면 전자항공권 가지고 그냥 이 티켓 가지고 전자항공 가지고 그냥 가져가면 되죠. 그래서 그런 서비스도 기술이 발전해서 예전에는 수동으로 다 그냥 가서 그 카운터에 가서 그 체크인 할 때 일일이 가서 그거를 다 그 수동으로 사람들하고 대면 서비스를 하면서 티켓을 다 받고 그랬다고 치면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 부분만 이 티켓팅 하는 부분만 딱 바꾼 다음에 그냥 바코드로 찍어서 그냥 출입국을 하면 되는 거죠. 전자여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그 뭐 처음에 티켓팅을 하는 그 비행기표로 사는 그 기술이 발전을 하면은 그 부분만 바꾸면 되는 거죠. 그 부분만 서비스만 바꾸면 되고 그다음에 출입국을 할 때의 그런 그 서비스라는 측면에서도 그 부분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각각의 모듈들이 서비스 모듈들 기술적인 발전이 있을 때 하나하나 그 부분만 바꿔 나가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유지 보수하고 그 기술 발전에 빠르게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층화 모델을 복잡한 시스템을 사용을 해 복잡한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설계를 할 때
이런 명확한 구조를 계층화 구조라고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이 복잡한 시스템에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 요소들이 각각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뭐 티켓팅, 그다음에 배기지, 체크인, 체크아웃, 그죠? 그다음에 짐수화물 체크인하고, 그다음에 출입국 서비스 입국 심사하는 것, 그런 것들. 그다음에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해주면은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라 그럴까, 참고 모델, 계층화된 참고 모델을, 이런 참고한 레퍼런스 모델, 주요 참고 모델을 써서 계층화된 모델을 써서 시스템을 활용할 수가 있고, 이런 디자인이 구성이 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인터넷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인터넷은 몇 계층으로 되어 있어요? 각각의 계층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라는 방금 전에 항공여행 같은 그런 계층화 구조를 그대로 본따서 또는 비슷하게 본따서 만든 건 아니에요. 비슷하게 어떻게 설계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게 이제부터 나올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층화를 만들고 각각의 계층을 각각의 모듈로, 소프트웨어 모듈로, 그죠? 구성을 하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각 계층이 구성하는 부분을 수동에서 자동으로 바꾸고, 전산을 하기 쉽고, 그 다음에 각각의 시스템이 발전된 부분만 갈아 끼우면 되기 때문에 시스템의 메인테너ンス 유지 보수도 쉽고, 발전시키는 것도 최신의 시스템으로 업데이트하는 것도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 전에 얘기를 했듯이 휴대폰은 그대로인데 5G, 4G, 6G 물론 이제 칩셋이 들어가야 되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휴대폰이나 그런 거는 그대로인데 아니면 카카오톡 소프트웨어는 그대로인데 휴대폰만 딱 바꾸면은 6G 기능이 바로 구현이 된다든가 그다음에 와이파이 기능만 딱 붙이면은, 그죠? 내 휴대폰에 있는 모든 앱이 와이파이 소프트웨어를 써서 다 진행이 된다든지, 이렇게 각각의 아까 전에 앱 개발자만 신경 쓰면 되고, 이동통신 연구 기획 개발자들은 4G, 5G, 6G 이 모듈만 개발하면 되고, 와이파이도 처음에는 10메가 정도, 지금 100메가, 수백 메가 나오는데, 이제 기가, 수십 기가, 이런 와이파이가 나오면은, 이제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휴대폰만 있으면은 그 안에 있는 어떤 앱들도 수십 기가 와이파이 서비스를 다 쓸 수 있고, 그죠? 그래서 각각의 계층화된 구조의 부분만 갈아 끼우고 업데이트하고 발전시키면은 나머지 전체의 시스템 컴포넌트들, 호스트들랑 라우트들, 미디어들, 이런 것들은 다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출입국 게이트의 시스템을 전자여권으로 처리를 해서 바꾼다고 해가지고 다른 항공기 라우팅이라든가 티켓팅 시스템이 전혀 변화를 주질 않죠. 이런 식으로 꾸밈으로 인해서 수많은 컴포넌트들, 인터넷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컴포넌트들이 유기적으로 모듈화가 되어 있고, 서로 상호간에 각각이 해야 될 각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인접하고 있는 다른 기능들 간의 연관성을, 관계성을 명확하게 해줌으로 해서 이런 거대한 인터넷이라는 시스템이 계층화 구조로 인해서 돌아갈 수 있다 라는 철학적인 이런 백그라운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이런 계층화가, 이게 이제 이번 주 숙제인데, 이런 계층화를 했을 때의 장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단점은 뭘까? 단점이 있겠죠. 그죠? 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계층화로 이런 복잡한 시스템들을
각 여러 개의 계층으로 나눠서 레이어드 시스템으로 만들었을 때의 장점은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단점이 뭘까라는 걸 논하는 것을 이번 주 숙제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잘 듣고, 하나하나 잘 듣고, 그다음에 뭐 교과서의 내용도 잘 참고를 해서 숙제를 잘 해보길 바래요. 이거는 시험 문제수로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보고 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